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해안 지역에 상륙한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예상보다 빨리 소멸돼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남 전역에 1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의 이주민들도 반일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각국이 소재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74년 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희생된 한국인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현직 장관이 처음 참석한 가운데 합천에서 열렸습니다. 남해안 지역에 상륙한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예상보다 빨리 소멸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프란시스코가 어젯밤 8시 20분쯤 거제와 부산 사이로 상륙한 후 완전히 세력이 꺾여 밤 10시를 기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경남 전역에 1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제9호와 10호 태풍이 필리핀 인근에서 발생해 북상하고 있고 현재 진로도 유동적이어서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초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했던 태풍 프란시스코가 사실상 소멸되면서 현재는 약한 비만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경남 내륙에 소나기를 뿌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고온 자습한 공기가 들어와 오늘부터 다시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창원이 25도, 진주도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2도, 진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5도, 양산 2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체로 31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산청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체로 3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발하고 있는 건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이주민들까지 동참하고 나선 건데요. 전쟁을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부당한 경제 침탈을 직접 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리사 씨.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아시아 국가를 침략해 수많은 목숨을 빼앗은 현장에 리사 씨의 조부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화가 나 리사 씨는 반일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한국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전쟁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 아픈 거는 저도 똑같이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23년 전 취업을 위해 한국에 왔다 지금은 시민활동가가 된 네팔 국적의 수베디 여거라지 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향 사람들에게 반일운동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픔 역사는 일본 때문에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사실을 저국에 있는 교민과 가족들에게 또 시민사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이처럼 반일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경남의 이주민은 모두 2만여 명. 중국과 베트남, 네팔 등 아시아 13개국 출신으로 국적도 다양합니다. 이주민들이 반일운동에 직접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2의 조국과도 같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지원 단체들도 일본의 경제 침탈로 한국 경제가 나빠지면 이주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 이주민들이었습니다. 한국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민들 당사자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 지역 2만여 명의 이주민들은 국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반일운동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는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고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비상행동에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경남 전역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달고 거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늘은 부산에서 부산시당과 울산시당과 함께 합동 정당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중앙당 차원에선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아베 정권 규탄 정의당 시국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재산업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세계가 소재경제 시대로 진입하면서 나라마다 소재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재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우리보다 두세 배 이상 많고 정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독일 드레스덴 시에서 열린 한독기술센터 개소식. 우리나라 재료연구소와 독일 응용과학기술 최고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세라믹 연구소 등이 소재 분야 공동 연구와 기업 기술 지원을 위해 손을 잡은 겁니다. 프라운호퍼는 소재 강국 독일의 대표적인 재료 연구기관, 일본은 물질 재료 연구기구가 대표적입니다. 인력과 예산 등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이상 많습니다. 외국은 이제 연구 분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한 3에서 한 5배 정도의 규모와 연구비와 인력들이 이제 연구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은 재료 전문 연구기관 2곳을 독립행정법인에서 특정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승격시켜 소재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을 유치할 때 정부의 간섭 없이 급여라든지 연구 장비, 연구 인력 이런 것들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예이고요. 또 소재 강국들은 모두 재료, 소재 연구기관을 정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료연구소 말고도 여러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소재 연구를 하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74년 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합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한국인들의 넋을 기리는 추도식이 합천에서 열렸습니다. 반일운동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도식에는 현직 장관으론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한국인 피해자는 7만 명에서 10만 명가량, 사망자만 4만에서 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경남 합천 출신이어서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에서 74주기 원폭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처음으로 현직 장관이 참석했고 국무총리 명의의 조화도 놓였습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는 귀향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유골이 아직 일본 땅에 묻혀 있다며 추모시설과 평화공원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피폭으로 적서한 5만의 혼령들을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으로 모셔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하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화공원 조성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원폭 피해자와 후손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의료 지원, 추모 사업 등 원폭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도식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돕는 일본 시민단체 대표도 참석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아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했다라는 일본 정부의 헛소리를 거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지만 평화를 내세우며 정부가 대규모 추모 행사를 주관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피폭자 단체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뇌졸중은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계절에 관계없는 질환이 됐는데요.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질환,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이란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생기는 병을 말하며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등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성인병들이 대표적인 원인이나 이와 상관없이 심장질환, 부정맥, 동맥박리 등 다양한 원인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발병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1년 내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편측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입니다. 드물게 시야결손이나 복시, 어지럼증 등 뇌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와서 뇌 CT 또는 MRI 촬영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뇌졸중 중에 뇌경색, 즉 뇌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혈전용해제라는 약물 투여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치료는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4시간 반이 골든타임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약물 투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기술이 발달하여 24시간까지 시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뚫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선별적으로 대상이 되는 환자만 시행받을 수 있어서 이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와야지 치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약 복용입니다. 뇌경색은 재발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예방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식습관 조절과 적절한 유산소 운동도 필요합니다. 음식은 육류보다는 생선류, 채식이 좋으며 운동은 가벼운 산책, 수영, 등산이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 FAST, F-A-S-T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F는 페이스, 즉 안면마비, A는 암, 팔의 편측마비, S는 스피치, 언어장애, T는 타임, 시간을 말합니다. 앞에 말한 이 3가지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119를 부르십시오. 4.5시간이라는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패스트,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뇌졸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하만포도 수출협의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제55회 축의 한국고교 축구연맹전이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합천군민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산청FC 15세 이하 팀의 창단 1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후 5시 산청 생초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사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일상 속의 버스킹 공연이 오늘 오후 5시 삼천포 대교공원 해상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국토교통부와 경남, 전남, 부산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비전을 상생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로 재설정합니다. 추진 전략은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 관광벨트의 형성과 미래형 산업을 통한 광역 경제권의 조성 등이며 변경안이 반영되면 경남에 총 5조 9천억 원이 투입돼 생산 유발 효과는 13조가, 고용 창출 효과는 8만여 명이 발생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습니다. 한편 도는 오는 9일 경남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엽니다. 3.1절과 광복절 국가행사를 지방과 해외에서도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재상 경남 독립운동연구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문을 통해 서울에서만 열던 3.1절과 광복절 기념 행사를
영호남에서 시작해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해 민족 정신을 되살리자고 말했습니다. 또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활약하다 순국한 중국에서 남북 정상이 참석한 기념 행사를 열어 민족 화해와 평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성면 관리에 대한 불신과 대책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전면 재검증 등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최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를 비롯해 무성면 학교와 성면 보완 조사 이후 신설 학교 등 모두 540여 곳에 대해 재검증을 합니다. 이와 함께 도내 전체 학교 1,600여 곳 가운데 아직 성면을 제거하지 못한 학교 1,100여 곳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과 함께 위해성 평가를 하고 체계적인 성면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남의 기초생활 인프라 접근 평균 소요 시간이 국가 최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교실은 94.5분으로 최저 기준 10분보다 길었으며 의원은 64.4분으로 최저 기준 25분보다 오래 걸리고 생활체육시설도 59분으로 최저 기준 15분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오는 10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사천 에어쇼의 추진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019년 행사 추진 계획안과 예산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야제 행사인 공군 군악음악회를 비롯해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와 호주 폴베넷 에어쇼 팀의 고개 비행, 국내 생산 항공기인 KT-1, T-50, TA-50의 축하 비행, 그리고 전투 탐색 구조와 고공 강화 시범 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 화포천을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하천은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범람이나 제방 유실에 대비하는 치수 사업을 국비로 추진합니다. 화포천은 김해시 진례면에서 한림면 낙동강 합류점까지 13.84km 구간으로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의 내습 당시 제방 11곳이 유실되면서 한림면 일대가 물에 잠긴 바 있습니다.